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소비의 반대말은 저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사실 이거는 소비의 반대말은 저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쵸?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저축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쓰는 거죠. 소비는 나중에 쓸 수 있는 돈. 지금 쓸래. 네, 간단하게 말하면 요 내용인 거죠.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하든 언젠가는 쓰는 돈입니다. 꽁꽁 끌어안고 관 속에 들어가려고 죽을 때 끌어안고 들어가려고 저축을 하시는 분 절대 없습니다. 내가 쓰든 자녀를 위해 쓰든 소비와 저축은 둘 다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점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소비와 저축은 시간차를 둔 동의어입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 쓸지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지금에만 위해서 막 돈을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걸 법니다. 근데 내가 60을 쓰고요. 40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얼마 쓰고 싶을까요? 60을 쓰던 사람이니까 똑같이 시간이 지나도 60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60을 쓰고 40을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요. 준비되어 있는 거는 40밖에 없는데요. 필요한 거, 쓰고 싶은 거는 60이 쓰고 싶어집니다.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때는. 이런 일들이요,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에 기대게 될 수밖에 없고 위험한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목돈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축 금액. 둘째, 저축 기간, 셋째, 수익률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목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비보다 저축이 적어. 그러면 대부분 필요한 돈보다 준비된 돈이 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그게 50대, 60대가 됐을 때 몸소 확 피부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필요한 게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 가도 저축 금액을 늘린다?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시점 저게 잘 안 됩니다. 저축 기간 내가 늘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내가 70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나에게 부족한 돈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50대, 60대 분들께서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사기를 당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리석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나한테 필요한 돈은 이만큼이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 이만큼이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리건 뭐건가는 떠나서 이 수익률을 자기는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닌 거 알면서도 그게 맞는 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주식 리딩방. 카카오톡 리딩방 이런 거 보면 주식 종목 찍어줘가지고 돈 벌게 해드릴게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돈 버시는 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없진 않겠지만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주식 리딩방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를 한번 다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저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할까요? 아닌 거 알아요, 그분들. 세상에 주식 종목 몇 개 찝어줘가지고 돈 벌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분들도. 근데 저걸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고요. 이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해요? 실수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요거 보시는 표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쵸?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아니 40을 준비하고 60을 썼다? 그러면 당연히 내일은 준비되는 거 40밖에 없겠지. 필요한 건 60인데 그럼 어떡하지?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근데요 이게 50대, 60대가 되잖아요. 치명적인 약점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아서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은퇴 무렵에 됐을 때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마인드를 굳건하게 지키려면 최대한 요 간극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최대한 이렇게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조급해지지 않고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이 있고요, 돈을 쓰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확 와닿으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소비를 할 때 불편함을 피하려고 돈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돈을 쓰지 않으면 불편한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쓴다.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불편한 것,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행주, 빨아서 쓰는 거,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뽑았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행주 쓰는 것보다 물티슈 쓰는 게 돈 드는 게 많죠. 우리가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과소비인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매번 타지 않고 버스를 타는 거지 않겠습니까? 택시 타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 일회용 컵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컵을 쓰는 게 더 불편하죠. 근데 일회용 컵을 쓰면 좀 편하긴 하죠. 이런 건 보통 어떤 때 많이 느끼냐면은 이제 캠핑 같은 거 가면은 일회용 컵이 편해요. 컵을 그냥 사는 것보다. 컵은 계속 설거지해야 되거든요. 캠핑 가면 세 끼를 다 해 먹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회용 컵 쓰는 게 편하죠. 근데 결국은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커피 또 아침에 모닝 커피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커피 집에서 내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커피 사 먹잖아요. 근데 사 먹는 게 좀 더 비싸기도 하죠. 네, 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쓰는 비용 때문에 지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인 것, 마음이 불편한 것을 외면하고 싶어서 돈을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사 계산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건 점심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누가 사기로 했거나 회비를 모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서로 막 눈치를 봅니다. 근데 그 눈치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계산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눈치 보는 그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없어서 돈 쓰고 오면은 남편분들이 보통 많이 그러죠. 그럼 집에 가서 아내분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걸 못 참냐? 그냥 같이 엠빵 하자고 말하면 될 걸. 뭐 대단하다고 그걸 당신이 결제를 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못 이겨서 지출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찌 보면 마음 편하려고 돈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사가 있어서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했어요. 그럼 나도 다음에 그 사람 할 때 그냥 10만 원 하면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내가 먼저 뭔가 부조를 해야 되는, 축의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5만 원 내야 될까 10만 원 내야 될까 막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 낼까 10만 원 내야 될까 고민되면 5만 원 내는 게 맞습니다. 내 경제력으로는 5만 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5만 원 내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 편하려고 10만 원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10만 원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 마음 편하고 돈 쓰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5만 원 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와 여행 가는 거, 이거는 제가 진짜 굉장히 힘들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어떤 고객님께서 돈을 되게 잘 모으시는 분이었는데 사회 초년생이셨거든요.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 빚이 되게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20대 중반 또래의 여자분들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다 여행 가니까 나만 안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이번에 적금도 하고 뭐 하다 보니 좀 조금 빡빡해서 이번엔 너희끼리 갔다 와 다음번에 같이 가자 이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가자 이렇게 막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빚을 지면서까지 여행을 갔던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여행 가는 게 또 습관이 되어버려서 소비 패턴이 완벽하게 망가졌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이 편하려고 몸이 편하려고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걸 피하고자 돈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편함을 피하고자 돈을 쓰다 보면 끝도 없고요. 네, 돈 쓰면 다 편해집니다.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마음 불편한 거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엔 하도 비정상의 정상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또는 우리 자녀가 아파. 병원에 갔어. 큰 병에 걸렸어요. 그걸 치료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돼. 부모님께 생활비를 좀 드려야 돼.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꼭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대학을 가야 돼. 등록금을 써야죠. 그거 안 쓰면 안 되죠.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겨울에 두꺼운 잠바 하나 좀 입어야죠. 날 추운데 혼자 반팔 입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 하고 살아야죠. 다만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선택하고 뭘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하면서 돈을 써야 된다. 우리가 돈을 쓰지 않아서 불행해지면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안 써서 불행해지는데 그걸 돈을 쓰면은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썼다면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을 안 쏘면 또 이제 불행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불행해지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거엔 돈을 쓸 때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건욱 소장님께서 저한테 큰 슈퍼챗을 쏴주실 걸 알고 예측하고 내가 이걸 제가 재미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재밌자고 넣은 겁니다. 네.